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결정 성장에 관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결정 실리콘으로부터 단결정 실리콘 인곳을 만들고, 또 단결정 실리콘 인곳으로부터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자업체에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기술에 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방막 공정기술부터 산화, 확산, 이온 주입, 노광, 식각 등등의 단위공정을 통하여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소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폴라 트란지스타도 있고, 또는 모스 FET도 있습니다. 반도체의 제조 공정이 소자마다 다르지만 단위 공정에 관하여는 그 이론과 개념, 원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단위 공정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어떤 소자를 만들더라도 반도체 공정에 대한 공부가 됨으로써 소자를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공정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는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이해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통한 많은 부분에 대한 학습이 기대됩니다. 그럼 2장 방막 공정 기술에 관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막이라는 것은 얇은 막을 뜻합니다. thin 필름이죠.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측면에서 받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반도체 위에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이 방막은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iO2라는 이런 이산화규소죠. 이런 방막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지라막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폴리실리콘도 만들 수가 있고, 다결정 실리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이런 금속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막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막을 만들 때에는 이 방막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다 만들고 난 후에 방막에 대한 품질,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핀홀이라든지 핀처럼 생긴, 이렇게 핀처럼 생긴 이게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핀홀이라는데, 이런 핀홀이라든지 또는 이 막이 깨질 수가 있어요. 크랙. 또 다른 또 어떤 불순물이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양질의 방막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품질의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자의 특성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방막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화학기상정착법 CVD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식여서 방막을 얻는 그런 게 되겠죠. 주로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SiO2, Si3M4, 폴리실리콘 등등은 우리가 이제 CVD 방법으로 주로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적 정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정착이니까 뭐 충돌이라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PVD 방법입니다. 주로 여기 금속류를 정착할 때는 PVD 방법을 씁니다. 물론 전기도금법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층 화학 정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애토믹 레이어 CVD인데 굉장히 얇은 방막, 그러니까 원자층 단위로 이렇게 방막을 형성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얇은 방막을 우리가 얇은 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럼 화학기상정착법 CVD법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CVD법은 여러 방막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방막 공정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SiO2, Si3M4, 폴리실리콘 등등의 방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막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 분위기랄까요? 조건, 굉장히 낮은 온도, 비교적 낮은 온도 에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안에 뭐 확산이라든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확산이라든지 또는 금속층을 입혀 놨는데 그 위에다가 CVD 작업을 수행을 할 때는 고온이 되게 되면은 이게 다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벌크 쪽으로 들어가 있는 확산 영역이라든지 또는 표면에 금속층이 있으면은 이게 너무 고온이 되게 되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용융점이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고온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작업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방막을 만들고 난 후에 순도가 높다든지 결함이 없는 결정층을 만들어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고, 품질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정질층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방막, 오른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방막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양론적 구성, 그러니까 방막의 조성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 변수에 따라서 반응 장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공정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VD 작업을 할 때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온도 또는 에너지원을 뭐를 열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광원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이파가 로딩되는, 웨이파가 장착되는 그 벽이 있거든요. 벽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장치 설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반응장치 및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2.1에 위에 A 그림이 CVD 장치의 수평 반응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흐름이 수평이라는 이야기고, 어디에 대하여 수평이냐면은 요 기판이 외파입니다. 요 기판이 외파예요. 그 다음에 B 그림은 기판에 대해서 가스 흐름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수직 반응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가스가 외부로부터 가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기판 운반부 웨이파가 있게 되면 가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고 난 후에는 가스의 흐름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서 이렇게 쭉 흐트러졌다가 가스가 그러다 보면은 이 기판하고 평행하게 원래 가스 흐름이 이루어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라미나 플로우로부터 해서 기판 사이에는 정체층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정체성이 발생을 하면서 이 가스의 흐름, 라미나의 이 흐름은 그 가스가 가지고 있는 농도가 높은 영역이죠. 기판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농도가 낮은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농도가 높은 영역으로부터 낮은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필름이 적층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웨이파하고 또 중간에 있는 웨이파하고 오른쪽에 있는 웨이파의 위치가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X 방향으로 오면 올수록 이 정체층의 이 폭이라 할까요? 두께 이게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웨이파 위에 적층되는 방막하고 중간에 있는 웨이파의 방막하고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방막하고는 이 나중에 프로세스가 끝나고 확인을 해보면은 방막의 두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균일도라는 항목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균일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같은 한 웨이파 안에서도 왼쪽하고 중간 쪽하고 오른쪽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균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기판 운반부 요 부분을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경사지게 이렇게 올리는 거죠. 기울기를 준다는 얘기죠. 뒷부분을 이렇게 올려가서 기울기를 줌으로써 방막의 두께의 균일도를 가능한 한 맞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밑에 B 그림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해서 가스가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평 반응로의 경우에는 이 정체 영역의 두께를 델타로 했었을 때 거리 여기서부터 거리 x에 따라서 이 정체적인 두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교과서 47쪽에 식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체 영역의 두께는 점도와 거리에는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속 밀도와 속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2.1식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VD 시스템의 기능은 가스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이 가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응 가스의 진입 그 다음에 희석시키는 거 그 다음 배기시키는 거 왜냐하면 잔류 가스가 남아있다 그러면 다음 프로세스 할 때 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유속밀도라 하는 것은 이 가스의 확산 계수를 농도에 대한 미분식으로 거리에 따른 농도의 미분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아까 라미나 흐름으로부터 기판으로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방막을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다시 dx분의 dn 거리에 따른 농도의 미분식은 여기 델타가 바로 정체 영역의 두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ng 가스의 농도에서 기판 표면에서의 농도의 차로 해서 수식을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유속밀도를 우리가 균일한 방막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이 델타 값을 어떻습니까? 적게 해줘야 되겠죠. 적게 해주게 되면은 유속밀도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유속밀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식 2.1에서 결국은 또 델타 값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치가 이런 기능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CVD 장치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장비 설계 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구조 설계가 일단 간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방막 두께의 균일성 그 다음에 구성비의 재현성인데요. 이 두께 균일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고
이 구성비라고 하는 게 아까 조성비죠. 방막의 조성비, 이 재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재현성은 오늘 작업을 했는 그 결과하고 동일한 조건, 입력 조건에서, 공정 조건에서 오늘 작업했는 거하고 내일 했는 결과가 또는 며칠 후에 작업했는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매번 할 때마다 그 결과가 다르다 하면은 사실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번 같은 공정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주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게 재현성이다.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재현. 그 다음에 방막의 품질은 핀홀이 없어야 된다. 핀처럼 생겨있는 그런 구멍이 없어야 되고, 방막이 깨진다든지 또는 방막에 엉뚱한 불순물이 들어가서 방막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은 이게 다 원가에 반도체를 만들 때에 제조 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 제조 원가가 비싸게 되면은 다른 경쟁사하고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적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소비 전력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지 자체가. 그 다음에 반응가스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제성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생산량도 같은 단위 시간에 작업하는 웨이파이의 매수라는 게 장이죠,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장, 매라 하는데, 그러한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웨이파이의 매수가 클수록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안정해야 된다. 장비가 자주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고장이 생긴다든지 해서 장비 가동률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의 간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라는 게 항상 우리가 문제없이 계속 이렇게 원활하게 장비가 가동이 되면은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 고장이 나더라도 빨리 또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생산에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지 보수도 간편해야 된다. 예, CVD 장치에는 어떠한 장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력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APCVD, LPCVD가 있습니다. 상압 CVD라고 하고 Atmosphere Pressure CVD에서 상압이란 대기압을 얘기합니다. 1기압. 그 다음에 Low Pressure CVD에서 저압 CVD, 그러니까 1기압보다도 낮은 CVD 이렇게 있고요. 이건 압력은 아니지만 플라즈마 CVD, 열기된 플라즈마에 의해서 우리가 방막을 형성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가 PECVD,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톤 CVD 있습니다. PHCVD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압 CBD는 다시 LT CBD가 있고 HT CBD가 있어요. 그러니까 Low Temperature on CBD, High Temperature CBD, 고온 CBD 있고요. LPCBD에는 이게 장치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튜브가 수평적인 거, horizontal 튜브, 또 vertical flow 있었음을 방식 튜브. 그 다음 플라즈마에는 레디알 플로우, 싱글 플로우, 패럴렐 플레이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장치의 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거는 광원에 따라서 포톤 CVD는 UV 램프를 사용했느냐, UV 레이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APCBD에 LTCBD로 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 튜브였냐, 로타리 버티컬이냐, 그 다음에 컨티니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 CBD예요. 이거는 앞에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한번 작업하고 나면 한 배치라고 그러죠. 한 배치 작업하고 나면은 웨이파를 꺼내고 다음 또 웨이파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가스를 어떻게 섞느냐 또는 섞지 않느냐에 따라서 플래넘이 있고 노즐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HTCBD는 우리가 웨이파 로딩되는 그 벽면 콜드볼이냐 또는 하드볼이냐, 콜드볼은 다시 수평이냐 배럴이냐 팬케이크 타입이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PCBD는 여기 허라이전털 튜브 가운데 프로세스에 있어서 방막의 어떤 균일도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엔드 피드 방식이 하나 있고 또 분포형 피드 방식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먼저 상압 CBD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압 말 그대로 대기압이죠. 대기압 공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평상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대기압 공정입니다. 대기압 공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은 파티클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진공 이런 상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진공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오염물들이 펌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죠. 다만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청정실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 시설 자체가 클린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클래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 클래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압 CBD의 장점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제작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다른 LPCBD나 다른 어떤 방법에 비해 가지고 상압 CBD는 예를 들어서 별자의 뚜껑을 열고 웨파 로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닫고 가스 흘려 가지고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막을 만드는 게 용이하고 또 방막 형성이 빠르죠. 예. 해놓고 난 후에 웨파를 그런 장치 안에 넣고 난 후에 뭐 진공을 뽑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압력을 낮춰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스루풋이 형성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스루풋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단점이
스택 커버리지 불량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가 이런 뭐 거기 현상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악이 노광과 식각을 거치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패턴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웨이파의 측면을 받는 겁니다. 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방막 여기 모서리니까 모서리 쪽에는 방막이 덜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에 이제 얇은 막만 형성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필름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단선이 생깁니다. 단선. 선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단선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불량을 우리가 단차 피복 불량, 그러니까 스택 커버리지 불량이면 단차 피복 불량 이런 뜻이거든요. 단선이 생기니까 이런 상압 CBD가 이런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거 좀 뭔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 공정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압 저온 CVD 법인데요. 온도가 500도씨 이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그림 가운데서 이게 지금 튜브 디스플레이먼트 플로우 방식인데, 그러니까 수평 튜브 방식이에요. 수평. 이게 튜브죠. 석영관입니다. 석영관이고. 그 다음에 까만 부분이 웨이파입니다. 기판이고, 이 웨이파가 여기 웨이파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웨이파가 올려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셉터 그럽니다. 흑연열판이에요. 흑연열판 서셉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게 히터입니다.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OH 이렇게 산소, 수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꼭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막을 얻기 위한 가스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렇게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해서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가 있고 하게 되면 가스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기울기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아까 얼마입니까? 3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랬는데, 가스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배기가 이루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버티칼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막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공급하는 가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웨이파가 이 스셉트 위에, 하얀 게 여기 스셉트가 되겠고, 까만 게 웨이파가 되겠는데, 스셉트 위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터가 이렇게 있네요. 동글동글 있고, 이게 지금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위로부터 가스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이렇게 이그조스트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회전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방막의 균일도 그런 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Continuous CVD 방식,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속 CVD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벨트로 되어 있어요. 벨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까맣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웨이파가 벨트 위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웨이파를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웨이파가 언로딩 되고 여기는 로딩이 되고 언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벨트를 따라가서 천천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고 위에서는 여기에 이제 플래넘이에요. 플래넘인데 위에는 반응 가스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플래넘 안에서 이 혼합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방막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 가스들을 달리하는 거죠.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연속 CVD인데 노즐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반응 가스가 있고 2반응 가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 웨이파거든요. 벨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1반응 가스하고 2반응 가스가 이 웨이파 표면 가까이에 와서 반응을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연속 CVD라는 관점에서는 같지만 여기는 그 전에 혼합가스가 플래넘 안에서 만들어지고 여기는 웨이파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뭐냐 하면은 VLSI 제조에서 요구되는 그런 두께의 균일성 그 다음에 뭐 낮은 불순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생산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 요거는 위에 거는 한번 작업 끝나게 되면은 빼내고 다음 웨이파를 얹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로딩 부분이 있고 언로딩 부분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해서 연속 CVD가 되는 거니까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게 참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상압 고온 CV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핫홀 방식과 콜드홀 방식인데 핫홀 방식은 주로 이제 화물 반도체 방막을 형성할 때 하는 방법이고 콜드홀 방식은 흡열 반응에 의해서 웨이파 표면이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수평 방식이고 두 번째가 배럴 방식이고 세 번째가 팬케이크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에 보면은 여기 RF 가열하는 쪽이 이렇게 있고요. 온도가 뭐 1000도에서 1300도 아주 고온이 되겠네요. 고온이. 그렇게 웨이퍼 부분이 가장 온도가 높게끔 해서 흡열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에 장착이 되나요? 그 다음에 팬케이크는 이쪽에서 가스가 여기가 웨이퍼가 이렇게 있고 웨이퍼가 밑에서 가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루어지고 반응 가스들은 다시 이거저스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에피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요 CBD를 하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실리콘 에피택시를 할 때에 우리 CBD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숫자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 이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니까요. 다만 이런 반응로가 이런 게 있고, 호라이전털 배럴 방식, 팬케이크 방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웨이파를 얼마나 장착하느냐, 직경이 얼마일 때 얼마 장착하느냐, 이게 생산성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얼만큼 되느냐, 1200도씨에 1200도씨로 작업할 때 소비 전력은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 소모가 되느냐. 그 다음에 수소의 유량은 얼만큼 되느냐, 분당 몇 리터가 흘러가느냐, 또는 H2 내에 4염화 실리콘의 부피는 얼만큼 되느냐. 왜냐하면 이 가스들이 실리콘의 에피층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서는 성장률입니다. 1분에 몇 마이크로를 성장하느냐.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과거에는 이런 장치들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장치 산업이 워낙 발전을 해서 이 숫자가 뭐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여 장비가 설계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는 LPCVD, 저압 CVD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압 CVD는 먼저 특징이 양호한 스택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죠. 아까 단차 피복 불량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방막의 균일도도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웨이파를 로딩하고 난 후에, 웨이파가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로딩을 하고 난 후에 딱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딱 잠깁니다. 잠그고 난 뒤에 압력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 배기를 시키죠. 배기 펌프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자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따라서 이제 반응 가스가 이렇게 가스가 유입이 되고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반응 가스에, 이게 왜냐하면은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확산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응가스의 질량 이동이 방막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게 뭡니까, 확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웨이파 간격을 이렇게 좁게 해서 그 간격, 웨이파와 웨이파 간격이 3에서 한 6mm, 그래서 한번 로딩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양의 웨이파를 로딩할 수 있는데, 한 200매 정도, 이렇게. 지금은 좀 뭐 장비가 더 발전했으면 그보다도 더 많은 매수가 로딩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지라막, 그 다음에 막 각각의 필름의 사용 목적은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PSG는 포스포실리케이트 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화막이라 하는데, 산화막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인성분이 들어있어요. P가 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BPSG는
보로 포스포 실리케이트 글라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SiO2라는 막 속에 보론과 포스포러스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방막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정착률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압력은 낮은 대신에 온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자, 이 아래 그림은 A 그림이 종단 주입인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입구 부분이죠. 입구 부분, 이쪽에 출구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방막의 균일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의 온도를 좀 더 올려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입구 쪽에 가스 밀도가 높고 이쪽 가스 밀도가 낮다. 맞으니까 이쪽에 더 이제 고온을, 상대적으로 고온을 유지시켜 가지고 방막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분산 주입은 이쪽에 튜브 내에 여러 군데에다가 가스 밀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 주입하겠다는 얘기죠. 장치가 이쪽 장치보다도 오른쪽 장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방막을 균일하게 해나가겠다.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게 되면은 LPCVD가 사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VLSI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지라막이라든지 도핑된 SiO2, 도핑되지 않은 SiO2의 방막 제도에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도핑된 SiO2는 SiO2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이라든지 보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도프트 SiO2, 그 다음에 도핑되지 않은 SiO2는 순수한 SiO2를 이야기하는데 언도프트 SiO2 되겠네요. 정착률은 이렇게 좀 낮다는 얘기죠. 한 공정에 최대 200장이라 했는데 이거보다 지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종단 주입, 입구의 가스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구 쪽에 온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두께를 균일하게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실리콘 지라막, 그다음 옥시나이트라이드, 폴리실리콘, 언도프트, 폴리실리콘 이런 방막을 만들 때 적용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고, 분산 주입은 전체 온도가 일정하다는 게,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하고 말단부까지 가스가 분산해서 일정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전 영역의 가스가 일정하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SiO2라든지 PSG, BPSG 하고, 그 다음에 인시추 도핑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분산 주입을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은 좋겠다. 인시추 도핑은 우리가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나중에 이게 저항 역할을 합니다. 저항을 만들 때 폴리실리콘을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폴리실리콘을 CVD 방법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도핑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인시추 도핑은 폴리실리콘을 적층할 때에 바로
도핑가스를 같이 반응시켜 가지고 폴리실리콘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도핑을 바로 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산 주입 장치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학은 비단 이 반도체 공학 공정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